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신정 차량기지 이전 계획은 변함없이 추진 중이며 새로운 부지로 김포공항 주변 등 4곳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신정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해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최재란 의원은 신정 차량기지 이전은 지역 주민의 수건이라며 차량기지는 복합 개발이 아닌 이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내버스는 300원, 광역버스는 700원이 오를 전망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신정 차량기지 이전은 양천 지역의 수건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신정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일대를 복합 개발하는 쪽으로 계획을 틀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신정 차량기지. 반경 1km 안에 공동주택이 2만 7천여 가구, 학교는 13개나 있습니다. 신정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복도에서도 지하철이 바로 눈앞에 보일 정도로 차량기지가 가까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와 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수리하러 들어오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밟고 이러면 굉장히 야간에도 끼익 하는 이런 소음들이 야간에도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철도를 이제 차량을 수리하다 보면 밤에 이제 어떤 뭐 망치를 두들기는 소리도 들리고 쇠를 두들기는 소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뭐 용접하는 소리도 들리고. 주민들은 신정 차량기지를 서울이 아닌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신정 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덮개를 씌워 복합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양천구에 있는 신정 차량 기지도 복합화가 좀 복귀하겠다는 보도 자료가 나와서 동네가 상당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명확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신정 차량 기지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전혀 왜냐면 양천구는 신정 차량기지 이전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해 초 신년 인사회에서 신정기지 이전 후보지로 김포 신곡리와 강서구 오곡동 일대 등 4곳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최종 이전지는 연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제 김포공항 주변에 개발이 안 되는 땅을 이제 이제 어떤 타겟으로 두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강서구, 부천시, 김포시 등하고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지금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좀 진척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주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기재 구청장은 그러면서 신정기지 이전과 동시에 신월 사거리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이 없는 신월동에 신월 사거리역을 만들고 차량기지 이전 조건으로 연장된 지하철 2호선이 신월 사거리역을 지나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신정 차량기지 이전. 논의가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8월경에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인상 규모가 이달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경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분을 결정할 계획인데요. 버스 요금은 300원, 광역버스는 700원이 오를 전망이고 지하철은 200원에서 250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대책위에서 요금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초쯤에는 인상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음식을 먹다 쓰러진 손님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식당 주인, 불길 속에 등장해 대형 사고를 막은 의인, 모두 헬로티비 뉴스에서 소개한 우리 동네 히어로들인데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평구는 지난달 26일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구조활동, 봉사, 기부 등 선행으로 은평을 빛낸 구민 7명을 만나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심폐소생술로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고깃집 사장 양재민 씨, 지난 1월 터널 안을 달리던 대형 트럭에서 불이 나자 주저없이 진화에 나선 김광현 씨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소개한 우리 동네 히어로입니다. 먼저 양재민 씨는 당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누구라도 쉽게 대응할 수 있게 응급처치 매뉴얼이 배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고요. 불길 속에 등장한 의인 김광현 씨는 대형 사고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들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해장국 3,000그릇을 기부하고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식사 지원 활동을 하는 등 지역에서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주민들도 함께했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미니 인터뷰에서는 서울시의원에게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은 최재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양천구를 위해서 무엇 했냐 그러시면 또 막상 대답 드릴 게 없어서 저도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이라는 게 1년 만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 그래도 꾸준히 하나씩 밟아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보람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소수 야당이다 보니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제시하는 정책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의 어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여러 아이디어 고민하고 있고 또 정책 제안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과에서는 그냥 자료만 제공을 한 건데 이제 자의적으로 기사를 내보냈다라는 답변을 일단 제가 지난 업무 보고 때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만족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오세훈 시장에게 신정 차량 기지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좀 명확하게 물으려고 시정 질문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 아니면 복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입체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게 복개예요. 덮고서 그 위에 이제 건물을 짓겠다라는 건데 지금 신정 차량 기지의 가장 큰 단점이 지역 단절입니다. 신정 7동 정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목동 우성 아파트 있는 쪽과 그리고 이 13단지 쪽 주민들 간의 이 단절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받고 싶어 하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 거기에 대한 협의하는 내용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지 저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래 고민해보니 그래 우리 입체화 개발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주신다면 아마 저는 그때부터 지역의 가장 멋있는 어떤 이렇게 입체화 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주민들께서 아직은 이전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뽑아주신 저희 선출직 의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최초의 종세분화 때 마땅히 3종을 받았어야 되는 지역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애초에 종세분화를 잘못한 서울시와 그리고 양천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드리는 게 맞아요. 지금 서울시하고 양천구청에서 이제 1, 2, 3단지 종상향 관련해서 중재안을 좀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뭐 공개 공지도 그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근데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1, 2, 3단지 대표분들과 서울시 그리고 양천구청이 같이 고민하고 계신 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앞인데 CCTV가 있는 쪽은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만 바로 길 건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호를 받지? 조금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100km를 달려도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적어도 학교 앞 정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양방향 CCTV를 달아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시에 와서 이걸 조례로 이제 결실을 좀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아이들이 가장 보호를 잘 받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했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학교 앞에서 사고가 빈번하다라는 건 우리의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강화하는 그런 조례로 제가 이렇게 좀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항공기, 이제 공항 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의 삶에 좀 편의를 봐드리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을지 이게 사실 김포공항이 이전하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공항 이전은 또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을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리고 그 고민을 의원들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직접 듣고 주민이 원하는 걸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예식장에서 식사를 한 하객들이 무더기로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서 식중독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무심코 먹은 음식으로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청주의 한 예식장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뷔페를 먹은 하객 80여 명이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인해 병원을 찾은 겁니다. 식사는 한 1000여 명이 한 것 같고요. 아침에 기준으로는 한 80여 명 되는 걸로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어요. 보건당국은 음식물을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강원도로 향하는 전세버스에서 김밥을 나눠 먹은 탑승객 2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렇듯 날이 덥고 습해지는 여름철에는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발생한 식중독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6, 7, 8월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6월에서 8월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을 보면 주로 오염된 달걀에서 검출되는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발병이 가장 많았고 병원성 대장균이 뒤를 이었습니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달걀을 만진 손으로 제조한 음식이나 병원성 대장균이 남아있는 식재료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만든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잘 씻고 조리기구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식재료의 변질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손 씻기, 두 번째 익혀 먹기, 세 번째 끓여 먹기, 네 번째 식재료 조리기구를 깨끗이 세척 소독하기, 다섯 번째 칼, 도마는 구분해서 사용하기, 그다음에 음식물은 보관 온도 지키기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날씨가 고온 다습해진 만큼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복통이나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은평구가 지속가능한 구정 발전을 위해 ESG 정책 제안을 받습니다. ESG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의 머리 글자를 딴 단어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로 꼽히는데요. 응모는 국민신문고 제안이나 은평구청 홈페이지 아이디어 마당, 통해라 은평 문자나 SNS 채널을 통해 가능하며 응모 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관계부서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에는 반기별로 최대 1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월 1동의 주차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천구는 주택 밀집 지역인 신월 1동 곰달래로 5길 일대에 노상주차장 11면을 새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조성된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사용되지만 평일에는 공유 주차장으로도 쓰일 방침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신청을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14일까지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접수 가능한데요. 양천구는 올해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길거리의 화단을 걷어내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년은 동행과 매력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취임 1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첫 해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은 약자와의 동행이었다며 생계와 주거 교육 등 민생의 전 범위에 걸쳐 사각지대를 메우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도시와 금융, 디지털 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서울시가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